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런데 딸이 그 남자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이보세요. 엄마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순간 학원 안에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딸이 그 남자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던 그 남자가, 그리고 제 딸이 뺨을 때린 그 남자가 바로 제 딸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단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다는 것도요. 이 이야기는 30년을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난 첫사랑에 대한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해요. 패션 모델 학원 원장 서지연의 아침은 늘 같았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패션 학원 문을 열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고 재봉틀 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아침에 일상하는 루틴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지연의 표정은 조금 어두웠습니다. 원장님, 공사업체 오늘 온다 그랬죠? 조교 미선이 묻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래돼서 손 좀 봐야지 뭐. 학원 벽은 낡았고 천장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학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사 때문에 왔습니다. 굵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연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연? 남자의 눈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연이? 두 사람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눈앞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 30년 전 지연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린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학원 원장이 너야? 지연은 잠시 말을 하지 못하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하고 있어.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아, 사장님이시죠? 공사 설명 좀 해주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때야 하고 혼자 말로 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도연과 마주 앉아 공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자꾸 서로를 피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냈어?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은 곧 말을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학원 문이 세게 열렸습니다. 엄마.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 주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들른 것이었습니다. 주영아, 갑자기 왜 왔어? 주영은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엄마 앞에 앉아 있는 낯선 남자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주영의 눈이 천천히 찡그려졌습니다. 누구세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공사 맡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영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주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지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공사 사장님이야. 하지만 주영은 이미 뭔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영이 도연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지연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주영아. 하지만 주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힘들게 혼자 사셨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 나이에 접근하는 남자들 다 똑같은 거 압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짝 하고 학원 안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원장의 딸 주영이 도연의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순간 학원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선도 학생들도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영아. 주영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얄팍한 마음으로 엄마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학원에 오지 마세요. 학원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잠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공사 도면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그대로 학원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첫사랑이 딸에게 뺨을 맞고 떠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오래된 감정들이 다시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학원 문을 나간 뒤에도 학원 안의 공기는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지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의 뺨을 때리던 딸의 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던 그의 뒷모습이 계속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주영아.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영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잘못한 거 아니야.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과해. 왜? 주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힘들게 산 거 다 알아. 아빠 없이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아.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영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못 보겠어. 이런 남자들. 학원 안에 있던 학생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영 씨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하지만 주영의 분노는 이미 터져버린 뒤였습니다. 다들 들어도 됩니다. 주영이 학원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혼자서 이 학원 키웠습니다. 아무 도움 없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주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갑자기 나타나는 남자들 다 이유 있는 거 압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영아 제발. 그때였습니다. 학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는 김도연이 다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까보다 더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주영의 눈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다시 오셨죠?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사 이야기 마저 해야 합니다. 주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공사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장 균열이 심합니다. 그냥 두면 위험합니다. 지연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 씨. 하지만 주영이 끼어들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학원 안이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업체 부르겠습니다. 도연은 잠시 주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계약금 들어갔습니다. 주영이 말합니다. 환불하세요. 그때 도연이 처음으로 조금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주영이 눈을 헐기며 왜죠? 도연은 잠시 학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여기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연이 천장을 가리키며 지붕 구조가 약해졌습니다. 장마 오면 위험합니다. 학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공사해야 합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소 3천만 원입니다. 순간 학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영이 먼저 웃었습니다. 그래서 접근한 거군요. 도연의 눈이 살짝 흔들리며 아닙니다. 3천만 원 공사 따내려고 엄마한테 접근한 거죠?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주영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돈 없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이 학원 빚도 많습니다.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주영아. 하지만 주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대료도 몇 달 밀렸습니다. 순간 학원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건물 주인이었습니다. 마침 잘 왔네, 원장님.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건물주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정리하세요. 학원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건물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밀린 임대료 너무 많아요. 주영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건물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달 안에 해결 못하면 학원 비워주세요.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학원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결정 빨리 하세요. 건물 주인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학원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주영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눈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이 학원 내가 살릴 수 있어. 주영이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요? 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못 지켜서. 서지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주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주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 못 지켜서.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 아니에요.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주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도연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인생 이제 와서 책임질 생각이면 늦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주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왜 나타난 거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학원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벽, 오래된 재봉틀, 바른 커튼, 그리고 지연. 그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연아.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왜 떠났는지 알고 있어? 지연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아니.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주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죠?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지연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공사 현장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손목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몇 달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회사도 그때 망했습니다. 주영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빚이 많았습니다. 도연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 나한테 남은 건 빚밖에 없었습니다. 학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의 눈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도연은 편지 보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멈췄습니다. 뭐요? 도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 번 편지 보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도연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못 받았어? 지연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학원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주영도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믿어왔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보냈는데. 그때였습니다. 학원 문이 열리면서 지연아 하고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의 오랜 친구 영숙이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해? 영숙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김도현?
순간 학원 안 공기가 다시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영수가 알아? 영숙의 얼굴이 조금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 씨하고 부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 편지.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편지? 영숙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연이한테 편지 안 갔습니까?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도연에게서 왔다는 편지를 영숙이 대신 받아줬던 날, 지연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영숙아,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혹시 너, 학원 안의 공기가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지연의 시선이 천천히 친구 영숙에게 향했습니다. 영숙아, 지연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무슨 말했어? 영숙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주영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편지?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가 나한테 편지 보냈다고 했어. 지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난 받은 적 없어. 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 번 보냈습니다. 지연이 한 걸음 다가가며 영숙아. 영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혹시 내가 받은 적 있어? 학원 안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영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편지 내가 받았어. 주영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지연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왜?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도 너 부러웠어. 지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랑 도연 씨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녀는 한숨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힘없이 말하는데 그 사람이 너 좋아했어. 순간 지연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누구? 영숙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수.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지연에게 계속 고백하던 남자였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수가 나한테 부탁했어. 도연의 눈이 굳었습니다. 둘 헤어지게 해달라고. 학원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숙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 전부 내가 숨겼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서 30년의 기억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다리던 시간들, 울던 밤들, 버려졌다고 믿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영수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 영숙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주영도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인생이 도연이 처음으로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입니다. 영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지연이 갑자기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슬펐습니다. 30년이야, 영수가. 지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난 버려진 줄 알고 살았어.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주영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엄마. 지연은 멍한 눈으로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린 헤어질 이유가 없었네. 도연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학원 문이 갑자기 세게 열렸습니다. 건물주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물주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이번 주 안에 밀린 임대료 해결 못하면 그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강제 퇴거입니다. 지연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밀린 임대료 3천만 원. 20년을 지켜온 학원이 일주일 뒤 사라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주영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서류를 집어들며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그만하세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못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꺼낸 말은 학원 안에 있던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 학원 제가 살리겠습니다. 김도연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지연이 고개를 들면서 뭐라고요? 도연은 서류를 들고 천천히 다시 말했습니다. 밀린 임대료 제가 내겠습니다. 주영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주영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요?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지연이 학원 없어지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연이 힘없이 미소 지으며 왜요? 왜 이제 와서 그래요? 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후회했습니다. 그때 떠난 거. 도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영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면 필요 없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갑을 꺼내며 그 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평생 모은 돈입니다. 주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히 밀린 월세 3천만 원 갚을 수 있습니다.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말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공사도 제가 직접 합니다. 주영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이 학원 살릴 수 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돈 받을 수 없어요.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요? 지연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자격 없어요. 도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지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주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른 방법 찾자.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도연이 통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바로 임대료 내겠습니다. 지연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도연 씨. 하지만 도연은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아. 그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도연의 목소리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주영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도연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는 잠시 주영을 바라봤습니다. 너 때문이기도 하다. 주영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애잔해 보였습니다. 주영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서랍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지연, 그리고 김도현.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진 뒤에 끼어 있던 작은 종이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김도연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이 편지. 그 편지는 분명 30년 전에 도연이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 아주 무서운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숙이. 지연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혹시 이 편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연의 눈이 글씨 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아, 사실 하나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지연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는데 서지연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려 있고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편지. 지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짧았습니다. 지연아, 사실 하나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지연의 눈이 글씨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너를 떠나기 전에 알게 됐다. 지연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너 임신했을지도 모른다고 했지. 지연의 눈이 멈췄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웠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사고 때문에 병원에 있었고 집은 빚더미였고 아무것도 없었다. 편지의 글씨가 점점 흐려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다. 지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랑 아이까지 불행하게 만들까봐. 편지 끝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평생 후회하면서 살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 미안하다. 지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보. 그녀는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왜 혼자 결정해? 지연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임신입니다. 그때 그녀는 25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의 주영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하고 주영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잤어? 지연은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하지만 주영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엄마 울었지?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영아. 주영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왜? 지연의 손이 천천히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하나 물어봐도 돼? 주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궁금한 적 있었어? 주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있었지. 지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많이? 주영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어릴 때는 매일 지연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주영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 이야기 나오면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거짓말했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주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출장 많다고.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영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있어. 주영은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지연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어. 주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누구야? 지연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김도현.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영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지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오늘 학원에 왔던 그 사람. 주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주영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주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까 지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영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때린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주영의 머릿속에 오늘 낮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학원, 분노, 그리고 자신의 손이 도연의 뺨을 때리던 순간을 떠올리며 주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어떡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주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패션학원. 김도연은 평소처럼 공사 도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도연이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눈이 붉게 부어있는 주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의 인생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김도연은 공사 도면을 펼쳐들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조금 내린 탓인지 건물 벽은 더 낡아 보였습니다. 지붕부터 손봐야겠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도연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주영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밤새 울었던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주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녀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주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뺨 때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주영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몰랐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 주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인 줄. 도연의 손에 들려있던 도면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주영을 바라봤습니다. 주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한테 어제 들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습니다. 그랬구나. 주영은 눈물을 계속 흘립니다. 저 너무 못된 짓 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다. 그럴 수 있어. 주영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 걱정한 거니까. 주영의 눈물이 더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주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학원 건물 위쪽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공사 인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여기 위험합니다. 도연이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 틈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비 때문에 구조물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주영이 놀라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도연은 이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오래된 나무 구조물이 크게 휘어 있었습니다. 인부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받쳐야 합니다. 도연이 몸을 숙여 구조물을 확인하려는데 그 순간 나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래에서 주영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몸을 돌리려는 순간 쾅! 큰 소리와 함께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다리가 흔들렸습니다.
도연의 몸이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주영의 비명이 학원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의 몸이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주영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도연은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피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영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눈 좀 떠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때 학원 쪽에서 서지연이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 씨, 주영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얼굴을 붙잡았습니다. 도연 씨, 도연의 눈은 여전히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구급차는 잠시 후 병원 응급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환자 들어갑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들것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김도연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머리 부딪힌 것 같습니다. CT 준비하세요. 응급실 문이 빠르게 닫혔습니다. 서지영과 주영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몇 초 전까지 눈앞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응급실 안으로 사라진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나 때문이야. 지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아까 아버지 붙잡았으면.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주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어제 뺨도 때렸잖아. 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영아. 주영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아버지 얼굴 오늘 처음 제대로 봤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면서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며칠 입원하셔야 합니다. 지연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주영과 지연은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김도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도연 씨. 그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잠시 후 도연은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지연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아요? 도연이 힘없이 미소 지으며 살아있네. 그때 옆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영이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영아 하고 부릅니다. 주영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도연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다쳤잖아요. 주영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도연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원 무너지면 안 되니까. 주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 때문 아니잖아요. 도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주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때문이잖아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영이 한 걸음 다가서면서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도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주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너무 길었어요. 지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주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제 안 간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동안 멀어져 있던 세 사람. 하지만 그날 병실 안에서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패션학원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고친 천장, 밝아진 교실, 그리고 입구에는 작은 간판이 하나 더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 패션학원. 그 아래 작은 글씨. 도연 인테리어 협력. 주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마음에 들어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좋다. 지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참 멀리 돌아왔다. 도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빠른 것 같다. 세 사람의 웃음이 따뜻한 햇살 속으로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패션학원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지연은 학원 창문을 열며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학원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천장은 새로 고쳐졌고 교실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조교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학생들 엄청 늘었어요. 지연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때 학원 문이 열리고 공사 사장님 오셨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 앞에는 김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또 점검하러 왔어요? 지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웃으면서 제가 책임져야죠. 그때 뒤에서 주영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주영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일 끝났어? 주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일찍 끝났어요. 세 사람은 학원 앞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바람에 은행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를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도연도 웃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주영이도 더 일찍 만났겠지. 딸 주영이도 웃으며 그랬겠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뭐가?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왔잖아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주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응? 주영이 웃었습니다. 첫사랑이랑 사는 기분 어때요? 지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글쎄,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조금 늦은 봄 같은 느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봄은 봄이지. 세 사람의 웃음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연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바람이 은행잎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지연이 도연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인연은 생각보다 멀리 돌아옵니다. 도연이 조용히 손을 내밀면서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빠른 겁니다. 주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이제 안 간다. 그리고 늦게 이루어진 만남의 첫사랑이 이제는 같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첫사랑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추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첫사랑이 돌고 돌아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올려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